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supports education for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and cooperates to promote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s. Kim Young-gon has been the NIIED president since this year. His early career began as the policy analyst at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rom 2005 to 2007. In 2015, he served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ESCO World Education Forum. He has also been involved in international education at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the Director General 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University Support Bureau, and Vocational Educational Policy Bureau. He strives to expand his support for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We speak with NIIED President Kim Young-gon on today's Heart to Heart. K-드라마 그리고 K-팝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한류 열풍.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와 또 한국 교육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그 중심에서 교육 외교의 천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국립국제교육원의 김영곤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류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급증을 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어 말하기 시험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게 토픽이라고 있습니다. 예, 토픽이 올해 기준으로 36만 명이 한국과 외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시작을 97년부터 했는데요. 네네. 한 140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네. 매년 15% 이상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토픽이라 하면 한국 그러니까 능력 시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국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83개국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토픽의 이제 분야는 읽기, 쓰기, 듣기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세 개로 되어 있고 이제 1급부터 쉬운 게 이제 1급이고요. 네. 이제 제일 어려운 6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토픽을 어떻게 알고 시험에 응시를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합격률도 그렇고. 네. 네.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를 접하는 게 네. 우리 K-팝이나 K-드라마를 네.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 K-팝이나 K-드라마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또 이렇게 한국어 스터디 모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한국어 능력을 더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토픽을 시험을 보게 되고 네. 그다음에 한국 대학으로 이렇게 또 진학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조금씩 그러니까 서로 실수를 하게 되면 좀 잡아주기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토픽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을 통과를 했을 때 합격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나요? 그 능력을 예를 들어서 급수에 따라 활용도가 좀 달라지기도 하겠죠. 네. 급수도 1급부터 이제 쉬운 1급부터 6급까지 네.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한국 대학을 진학하려면 대부분 3급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4급을 취득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면 네. 토픽 1급을 취득하는 것을 이제 요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제 1급은 기본적인 네, 레벨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야 예, 되고 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3급, 네. 졸업할 때쯤 4급이면은 5, 6급은 정말 저희가 이제 체계상으로 5, 6급은 네. 그래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사실 취업하고 유학 등으로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으로 오는 그러니까 유학생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기라고 할까요? 그 열기가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16만 명 정도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2023년까지 이제 20만 명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쉽게 이렇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네. 저희가 외국에 이제 유학 박람회를 이렇게 나갑니다. 네. 한국 대학들하고 같이 나가서 보면 그 현지 학생들의 한국어, 한국 문화,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망이 아주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도 정말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에 대한 글쎄요 그 열정하고 그 관심을 예를 들어 뭐 방송을 통해서 본다거나 뭐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놀라거든요. 순간순간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영어 능력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많이 좀 알려져 있는 토플이 있는데 이제 토픽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인증 시험으로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말하기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네.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네네. 뭐 쓰기, 읽기, 듣기. 이제 저희 토픽 같은 경우도 이 세 가지는 있습니다. 쓰기, 읽기, 듣기는 있는데 말하기는 아직 말하기.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2022년 음, 말하기 평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시험이 지금 수학 능력 시험과 같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한 번 쓰고 이제 안 쓰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으로 네. 바꾸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또한 이제 종이로 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네. 컴퓨터로 된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 더 쉽게 시험을 볼 수 있고 횟수도 이제 늘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IBT 시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곧 이제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겠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베트남이나 중앙아시아, 그다음 동남아시아 쪽도 토픽을 보려고 하는 학생이 많은데 아, 네. 실제적으로 장소가 부족하고 횟수가 작아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원에서 이제 해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뭐 진행 중인 운영하고 있는 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교육원에서 그 외국 유학생들을 초청하는 정부 초청 장학금 제도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글로벌 코리아 이제 스칼러십이라고 GKS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00명 정도가 학위 과정으로 들어와 있고요. 네. 매년 그렇게 초청되고 내년에는 1,300명 정도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1,300명 정도를 한국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그 경쟁률도 점점 높아질 것 같은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나요?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한 7대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7대 1 정도 되는데 네. 국가에 따라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61대 1 이렇게 경쟁률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 GKS 사업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GKS 사업은 이제 학부라든지 대학원에 이제 올 경우에 수업료와 생활비 전액을 다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죠.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도 잘하고 모국어도 하고 영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네. 세 개국어를 이렇게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로서 역할로 충분히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친한 지한 인사가 되기 때문에 본국과 이렇게 한국과의 이제 외교 관계에도 원활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GK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출된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 장관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스위스의 큰 기업의 회사의 대표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남아 가지고 연예인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를 누가? 들면 뭐 네. 샘 오츄리, 타일러 그렇군요. 네. 이런 분들이 다 GK에서 동문들입니다. 예, GK 동문들이 졸업하고서 한국에
한 500명 정도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동문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놀라운 사실을 알았네요. 네. 그럼 그만큼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뭐 선발은 저희가 네.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 한국 대사관, 네.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이제 선발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경로는 한국에 있는 이제 GKS를 수학할 수 있는 대학이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네. 70개 정도가. 아, 그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선발하게 됩니다. 어렵네요. 네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유학 박람회가 네, 열리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디에서 개최됐고 또 이번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열렸던 박람회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했고요. 아, 네. 그 전 2주 전에는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했습니다. 이제 네. 중남미 지역, 콜롬비아는 이제 처음 하게 되는 거고요, 국가로서는. 네네.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멀리까지 비행기를 장기간 그렇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대학들도 힘든데 그래도 워낙 콜롬비아가 한류라든지 이런 게 열기가 뜨겁습니다. 거기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유학 박람회를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요청도 왔었고요. 네네. 이번에 갔는데도 한 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기 위해 가지고 네. 30분 이상 이렇게 대기하면서 상담을 받고 학생이 못 오는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대신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아, 또 그렇게 많은 네네. 서포트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고 네네.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취업이라 이런 데서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네. 그게 선선한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대한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얼마 전 이제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직접 만나러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Not long ago, the 2019 Study in Korea Fair in Indonesia was held in Jakarta, Indonesia. Indonesia is ranked 9th on the list of international student numbers by nationality in Korea. The 2019 Study in Korea Fair was attended by a lot of Indonesian students as before. Their interest in Korea draws them to this fair. Korean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also made it to the fair. President Kim Yong-gon's effort in reaching out to the students will hopefully serve as an invitation to Korea. 와,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유학 박람회 열기가 정말 뜨겁고 대단한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만약에 해주신다면은. 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유학 박람회는 작년에 이어가지고 이제 올해도 개최를 했는데요. 네. 41개 대학하고 한국의 41개 대학과 지자체 두 군데가 같이 갔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작년에는 한 4,000명 정도 이틀 동안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7,300명. 와, 거의 두 배네요. 거의 두 배가 네. 이제 참석을 열기가 아주 뜨거웠고 근데 뜨거운 만큼 학생들의 관심도 네.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들 간에 가장 인기가 있는 관심 있어 하는 학과는 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네. 전체적으로 인문사회 쪽, 한국을 포함한 인문사회가 한 80% 되고요. 네네. 나머지 이공계가 한 20%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음,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네네. 경영학 쪽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전날 이제 저희가 GKS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문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아까 그 인도네시아에도 있는데 동문회를 만났는데 동문들이 다 한국의 우수한 기업, 글로벌 기업에 다 취업을 해 있어요. 아주 역할도 네.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는 포스코라든지 우리금융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진출해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해 있고 워낙 대우를 잘 받으니까 네네. 인도네시아 학생 사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게 어찌 보면 하나의
꿈처럼 이렇게 돼 있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선순환 이런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네. 지원 동기를 취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네. 취업보다는 K-팝이나 이제 K-드라마 쪽이 이제 시작이 된 것 아, 같아요. 우선 네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럼 한국어를 하면 또 네. 취업까지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원장님께서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수장으로서 정말 세계 곳곳에 정말 많은 나라에 이제 방문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좀 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으니까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학생이 이제 기억나는데 네네. 중3짜리 중3이요? 학생이에요. 네. 예, 그 유학 박람회 그런데 왔어요. 음, 그것도 부모님과 함께. 네. 그리고 GK에서 우리 정부 초청 장학 제도를 알고 있어요. 아, 네. 예, 본인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GK에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류에 관한 것을 이렇게 공부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볼 때는 참 어린 학생이 대단하고 그만큼 한국이 네. 그 학생한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남학생이었나요? 여학생이었나요?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요. 네네. 그럼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셨잖아요. 네네. 한국어를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잘하던가요? 한국어를 이제 뭐 아주 원활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하는 정도고요. 네. 그리고 말하는 이렇게 그 네, 네. 유창성은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어. 좀 더 쉽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학생들은 드라마라든지 네. 이걸 통해서 이제 한국어 학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보고 그냥 단순히 하는 것보다 훨씬 네. 더 그렇죠. 실생 안에 더 필요한 살아있는, 네. 네네네. 중3인데 대단하네요. 지금 혹시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원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외국에서 다 한국 교육이 우수하다고 하고 네.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이제 우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우수한 선생님들을 한 매년 100명 정도 개도국에 이렇게 기초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을 보냅니다.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초등 교사도 가시고 그다음 ICT 과학 과목 전반적인 분야에 이렇게 나가서 가르치고요. 가서 가지고 상당한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본국의 이제 과학 수학 경시대회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상을 받기도 하고 네네. 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한국 선생님들이 우수하다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나요? 무엇보다도 이제 교수 학습 방법, 이게 방법. 체계적인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도 받으시고 현장 네.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이 뛰어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정이 그렇죠. 네. 그 제자들에 대한 네. 사랑 이런 또 이렇게 성장에 대한 열망이 크세요. 음, 그래서 해외 나가면 힘들죠. 그 네. 환경도 좋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열정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본국에서도 상당히 평이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 언론에도 이제 보도되는 경우들도 몇 편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해외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계신 국내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한국을 위해 또 추진 중인 사업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국립국제교육원 네. 교육 분야에서 국제화를 이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 유학생들을 받고 장학금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 국내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네. 그렇지만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심으로 국비 유학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80명 정도씩 매년 이렇게 국비 유학을 보냅니다. 선발해서. 네. 그런 이제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웨스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미국 정부하고 이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West Work 이제 English Study Travel. 아, 그래서 예, 웨스트. 예, 공부하면서 일도 하고 이제 여행도 하는 네, 네. 6개월부터 이제 1년 6개월짜리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정부와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미국 네. 정부에서 기업 인턴십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매년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동포 자녀들, 우리 이제 동포가 한 750만 해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모국어뿐만 아니라 뭐 대학 가기 위한 준비 교육 과정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한 매년 300명씩 이렇게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 말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한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혹시 오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알짜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에 와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싶은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 스타딩 코리아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12개 언어로 이렇게 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와우. 거기에 들어오면 어떤 뭐 교육기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반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오기 필요한 비자 네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장학금 제도 전반적인 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 뭐 한국어에 대해서 더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게 필요하면 네. 이제 저희가 토픽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이용하시면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사실 국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Study in Korea죠. 예, 그래서 예. studyinkorea.go.kr 네네. 네, 오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topic.go. 네, 다시 할게요. 토픽만 치셔도 됩니다. 아, 토픽만 쳐도 되네요. 네, 네, 네. 토픽이 TOPIK니까 네, 네. 들어가셔서 네. 질문도 지금 풀어보시고 네, 문제도 네, 네. 풀어보시고 정말 정보 감사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글쎄 국립국제교육원이 언제 설립이 됐는지, 네, 언제 설립됐나요? 저희가 196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 상당히 오래됐죠. 그때는 이제 서울대 부속 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제 재외 국민 자녀들 이런 교육을 위해서 제일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의 영역들이 이제 확대되고 네.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또 언제 이 교육원과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올해 5월 31일 네. 공모를 통해서 이제 원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아, 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교육부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교육부 공무원에 있으면서 특히 교육의 국제화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예, 제가 과장 때는 이제 OECD 사무국에 파견을 갔다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교육 포럼이라고 저희 한국 정부가 주최를 한 게 있습니다. 네네. 예.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각국 장관님들이 100명 이상 이렇게 오셨거든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준비기획단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이제 국가 경제 발전에 많이 이제 기여를 했다고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더 우리 경제를 더 키우고 국가 발전을 하려면 교육의 국제화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네. 이제 국립국제교육원이 이제 교육 국제화를 이렇게 전담하는 기관이라 저는 그때부터 국립국제교육원 이 원장으로 취임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국제화를 더욱 이끌어 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 뭐 계획 중이신 게 있으시다면 네.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대학 고등교육이 국제화가 아직까지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절대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외국에 국제적으로 노출이 덜 됐고 교류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네. 특히 고등교육이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될 수 있도록 제 재임 기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노출 또는 교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핀란드 방문했을 때도 이제 핀란드 교육 관계자들을 만났고 네. 또 노르웨이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학 총장들 여러 분하고 네네. 그때도 이제 저희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국가 간 그리고 대학 간에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이제 약간 연결할 수 있는 네네. 이런 통로가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 한류가 더 활발해지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